자, 안녕하세요. 자, 1월 3주차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요일에는 이번 주에 계절학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그 AI 했던 그 부분에서 통신 쪽 딜레이가 걸린다 그래서 그 장치가 그 빠르게 AI를 동작을 시켜가지고 계속 꾸준히 동작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딜레이를 최소화 시켜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좀 도와주러 가긴 갔습니다. 어차피 제가 해야 될 부분은 거의 없긴 했어요. 그래도 제가 있어야지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날 가서 미팅을 좀 가졌고, 저희 쪽 문제는 아니었던 걸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미팅에서 이제 서로 이렇게 그 LI 측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고, 그 외에 또 다른 일은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XP 쪽에서 이제 자동 제어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획을 좀 했어요. 기획을 했는데 이 내용이 보면은 보통 이렇게 그 전에 프로그램을 보셨으면 이렇게 온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여기를 이제 그 제어 파트를 이제 자동 제어 시키려면 이 온도나 이런 환경 센서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제어를 하는데, 그 부분에 여기 이쪽 한 모듈의 제어 부분을 설정값하고 이상 이하 구분해서 어떤 걸 제어할 건지, 그걸 UI를 이런 식으로 하나당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일단 기획은 했습니다. 오더가 이렇게 바꿔달라고 해서 고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대표님하고 이 자동 제어 부분은 그쪽 업체랑 협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저한테 얘기를 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대표님하고 저희 대표님하고 그쪽 업체랑 얘기가 마무리가 되면 마무리가 돼가지고 해야 된다, 아니면 하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면 그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자동 제어 프로그램 그 추가하는 부분은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품 테스트 하는 거 수정이 있었는데, 이건 뭐가 있었더라? 자, 이게 그 모델명이 추가가 돼서 모델명 중에서도 뭐 양품 테스트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압력값 가압해 가지고 압력이 빠지는지 그거랑 전류 테스트 하는 게 두 가지를 동시에 테스트하는 장치였습니다. 근데 모델에 따라서 압력 테스트 하는 거랑 그 전류 테스트 하는 걸 결계로 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델에 따라서 압력 테스트하고 전류 테스트를 같이 하는지, 아니면은 압력 테스트를 빼고 전류만 테스트하는 모델이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동작을 다르게 해달라는 게 이때 미팅을 가서 수정을 받았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모델을 이제 추가하고 삭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일이 커졌습니다. 뭐냐면 모델 추가 삭제도 하면서 그 모델의 그 동작을 또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작한 내용을 또 센싱 받아가지고 QR코드로 만들어내서 QR코드를 또 만들어내야 되는데, 한마디로 그 측정하는 값에 따라 QR코드를 생성해야 되는데, 측정하는 값이 다 바뀌어버리죠, 모델마다. 그래서 좀 생각보다 이때는 간단하게 이렇게 고쳐주세요 하고 왔는데, 이제 막상 수정하려고 보니까 만져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모델 추가하는 부분을 이제 추가하고 삭제하는 부분을 이제 추가해 달라 그래서, 이제 기본 메뉴에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프로그램 짤 때 그 여기 스크롤 바를 이용을 하죠. 뭐 오른쪽 하단이나 X축이면은 밑에 하단에 이렇게 스크롤 바를 이렇게 마우스 클릭을 해서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특이하게 드래그 형식으로, 이렇게 요즘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이런 드래그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자바로 그 부분을 좀 구현을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스크롤 판넬이라고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스크롤 판넬에 타겟 판넬을 올려서 이 타겟 판넬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하나 만들었어요. UI를 그 부분까지 목요일까지 만들었고, 그리고 이게 중간에 XP에서 납품했던 프로그램이랑 PM이라는 업체하고 XP라는 업체가 다 전부 현장에 가서 제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프로그램 짠 걸 가지고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또 디버깅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수정이 노트북으로 가서 수정을 마지막으로 최종본을 만들었죠. 그 부분을 이제 회사로 가져와서 다시 그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집에 또 프로그램 소스가 있고 회사에 소스가 있고 노트북에 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간에 꼬여버렸어요. 최대한 이걸 좀 배제를 하려고 회사에 있는 소스는 최대한 없애버리고 집에 클라우드 좀 구축을 해서 집에 있는 소스를 가져가는 식으로 바꿨긴 했는데, 그 바꾼 와중에서도 이제 정리하는 와중에서도 이제 소스가 좀 꼬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따 회사에 있을 때는 노트북에 회사에 없어서 해결을 못하고, 그 다음날 목요일날 노트북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어떤 게 최신 소스인지 이제 확인한 다음에 좀 꼬인 부분을 풀었어요. 버전이 꼬인 부분들을. 그리고 금요일은 그 2002학년도 1학기 뭐 실습 재료를 신청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 디지털 회로 실험이라 뭐 오아 게이트나 낫 게이트나 뭐 이런 게이트하고 뭐 FND 뭐 그런 종류들을 재료들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PM 측에서 와서 현재 제가 있는 우리는 회사하고 PM이라는 회사하고 좀 많이 협력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목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회의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원래는 여기 통신 프로토콜 공용 데이터 통신 프로토콜 2차 부분에서 EEP롬 제어하는 것까지 마무리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날 어찌됐든 못했습니다. 주일간. 그래서 주말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좀 만져서 이 부분을 좀 해결했습니다. 한마디로 통신이 좀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이거에 대한 결과값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걸 결과값을 보여드리고 다음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자,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이는 여기 와이즈파이 250짜리 이걸 이용해 가지고 JK 현재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건 키트죠. JK-128-1에다가 서로 연결을 했습니다. 시리얼 통신을 할 수 있게끔 서로 연결을 했어요. 와이파이 모듈로. 자, 이걸 조너를 인가를 하고 데이터 통신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데이터 통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연결을 하고 자, 이 상태에서 자, 와이파이 연결을 해야 되겠죠. 자, 와이파이를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AP 모드로 와이파이가 AP 모드로 되어 있어서 홈박스 언더바 TP라고 테스트 프로토콜이라고 만들었습니다. AP 모드로 이걸 연결을 해서 연결을 하고 연결한 상태에서 이제 TCP 통신 프로토콜이 헤라클레스라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인터넷에서 많이 다운로딩 받을 수 있는 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중에 현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JK-128-1에는 서버로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PC에서 접속을 하려면 클라이언트로 접속을 해야 되겠죠. 클라이언트 탭을 선택을 하고 해당 AP 모드의 IP를 0.5의 포트 5000번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넥트를 누르면은 연결이 되죠. 자, 연결이 된 상태에서 헥사 코드로 바꿔놓고 자, 일단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신을 하면 송수신이 됩니다. 이렇게 이건 프로토콜에 규격가 안 맞나? 안 맞는 부분인 것 같네요. 일단 지우고 다시. 자, 첫 번째 프로토콜 이거 EEP롬 제어하는 부분인데 일단 프로토콜에 대한 규격은 따로 영상을
찍는 거로 하고 결과값만 보여드리는 식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에서 자, 여기 두 비트가 EEPROM으로 저장이 됩니다. 나머지는 그 프로토콜이에요. 이 두 바이트가 EEPROM에 저장이 되고 이제 불러오는 것까지 확인을 해보는 것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샌드를 누르면은 자, 여기까지 해서 밑에 있는 내용이 보내지죠. 그리고 JK-128-128에서 리시브를 했습니다. 일단 이 리시브는 이제 데이터 프로토콜이 맞았다 그리고 처리를 했다는 내용의 리시브예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있는 데이터가 지금 EEPROM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불러오라는 내용입니다. 자, 보낼게요. 세 번째 걸 보내면 자, 보내고 리시브 JK-128-1에서 보낸 데이터 중에 내가 EEPROM을 이걸로 저장하라는 거였고 JK-128-1에서는 자, EEPROM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렇게 다시 수신을 해줬습니다. 자, 이 부분. 자, 여기서 특별한 거는 여기 테일을 2바이트로 만들었고, 자, 여기 2바이트가 체크섬인 부분인데 보통 TCP/IP 프로그램은 그 체크섬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굳이 체크섬을 단 이유는 이 WISE-PHY 250 모듈이 일단 여기 화면을 만들어야 되겠네. 자, WISE-PHY 모듈이 자, 와이파이 모드로 데이터를 받고 그 다음에 JK-128-1의 통신을 UART 통신을 보냅니다. 근데 UART 통신으로 보낼 때 얘는 16MHz로 동작을 하는데 자, 115200으로 115200 bps로 통신을 하면 에라비트가 좀 잡힙니다. 그 에라비트 때문에 체크섬을 단 거예요. 원래는 TCP/IP 통신으로 할 때는 체크섬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제대로 통신이 되기 때문에. 근데 와이파이 모듈은 문제가 없지만 와이파이 모듈에서 JK 모듈로 데이터를 보낼 때 UART 통신에서 그때 이제 에라비트가 잡히니까 체크섬을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체크섬을 만들었고, 자, 그러면 체크섬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을 또 바꾸면은 여기다가 바뀌겠죠. 그러면은 최대한 안 바뀌는 방식으로 이번에는 F0, 0F로 되어 있는 걸 제가 이제 바꿔볼게요. 0F 반대로 F0을 0F로 0F를 F0으로 하면 체크섬은 똑같아지겠죠. 체크섬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값은 다 더한 값이기 때문에 값은 똑같아지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보내고 또 이렇게 리시브를 받으면 이거랑 이제 요거에 있는 값이 여기에 리시브로 들어오겠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내면 어디죠? 자, 이 값을 EEPROM에 저장하라. 그래 이제 됐다고 리시브를 보냈습니다. EEPROM에 저장되는 걸 가져오라는 프로토콜을 보내면 자, 바뀐 값이 그대로 EEPROM에서 가져와서 수신을 하죠. 자, 여기까지 프로그램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 별것 없죠.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따로 영상을 소스까지 보여드리면서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결과값만 이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자, 현재 JK 되어 있는 부분을 장치 이름 변경하는 부분도 추가를 시킬 거예요. 그 부분 추가를 시켜서 데이터 통신 프로토콜에서 장치 이름까지 변경하는 EEPROM으로 저장하고 가져올 수 있게 그 부분까지 더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 공용 데이터 통신 프로토콜 2차 부분은 EEPROM 제어하는 부분에서 마무리를 짓고, 자, 그 다음 주에 수요일 정도에나 자, 이제 이 출력 제어하는 것을 프로그램을 짤 거예요. 자, 이 출력 제어하는 거는 뭐 DDR하고 포트하고 핀 레지스터 제어하는 부분이 있죠. 아트메가 128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통신에 필요한 이넘 데이터 추가하는 부분, 그리고 통신 프로토콜하고 실제로 EEPROM 제어하는 클래스랑 이제 연결을 시켜주고,
자, J키에다가 이제 LED 연결돼 있죠. LED 제어해보고 스위치 상태에 가져오는 이런 형태로 한번 프로그램을 진행해 또 프로젝트를 3차를 프로토콜 3차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PM 프로그램 수정은 또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여기 프로젝트에서 1번부터 12번까지 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여기 3차 1번부터 6번하고 되어 있는 부분을 각각 쪼개 가지고 이렇게 쭉 여기에 올려놓은 거예요. 앞으로 프로젝트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좀 효율적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현재 싱크 시그널 쪽에 영상 올리는 부분은 계획을 안 잡아놨는데 이번 주 중으로 이때까지 했던 홈박스 내용에 대한 정리라든지 그리고 그 통신 프로토콜 했던 클래스 만드는 거랑 그리고 EEP롬 제어했던 부분들을 좀 차근차근씩 이제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픈소스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보고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주 보고 때 보도록 할게요.